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졸업과 입학 시즌이잖아요. 이 시기 되면 좀 특별하게 생각나는 뭐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때는 그 졸업이라는 게 네. 새로운 출발의 의미하고 네.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취업이 수월하게 됐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네, 그냥 네. 축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버스 대절해가지고 온 오. 가족, 동네 어르신까지 다 모셔와서 졸업에 네.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그 동기 중에서 학교 동기 중에서 시골에서 그 포도 농사 짓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네. 용달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카퍼레이드라고 아세요? 요즘은 잘 안 하던데. 그게 뭐예요? 예전에 그 올림픽 뭐 기능 올림픽 이런 데서 네. 뭐 메달 따고 그러면은 차 뒤에 이렇게 탁 꽃다발 걸고 이렇게 하면서 연두에 늘어선 시민들 막 이러면서 오. 박수 치고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친구 차 타고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돌고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요즘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싹 없어진 네.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요즘 좀 취업 못한 분들은 예. 졸업식도 안 가는 잘 안 경우도 있다고 갑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네. 집으로 배달해주고 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예. 요즘인 것 같아요. 또 2023 산업 취업 전망을 저희가 또 살펴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전반적인 2023년 경제와 산업 기업 비즈니스를 살펴봤고요. 또 채용 전망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디지털 산업을 시작으로 소재 부품 산업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산업을 좀 살펴볼까요, 쌤? 많은 인문계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비재 산업, 이 안에는 이제 식음료, 외식, 그리고 소매 유통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전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이슈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전반적인 소비재 산업과 비즈니스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개별 산업별로 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A, B, C, D 등급 중에서 B 등급 정도 된다. 그럼 이 소비재 산업에 영향을 주는 좀 비즈니스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네. 엔데믹 때문에 이제 외출, 대면 활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겁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단되었던 사업이나 경영 활동이 재개되고 있어서 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되긴 하는데, 이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네.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소비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소비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네. 트렌드 대응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서비스 수요에 집중되겠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우리 인문계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식음료나 외식 분야는 어떤가요, 쌤? 여기도 등급으로 우선 나눠보면 네. B등급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 안에는 식음료하고 외식 산업이 있는데, 네. 식음료는 간편식, HMR 중심으로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건강기능식 이 부분도 전망이 좀 밝아요. 이 부분 중심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식 산업, 네. 여기는 리오프닝에 따라서 수요 회복이 전망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고물가 그리고 코로나 지원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서 회복세가 기대한 만큼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식음료 외식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먼 나라의 얘기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쵸. 전쟁, 이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황도 악화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식량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식음료 기업들은 이거를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느끼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식의약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혁신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큰 패키지 안에서 소분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렵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크게 나누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요즘 조건을 밀키트 이런 거 완화하는,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완화하고 있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영업을 허가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푸드테크 투자의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그테크,
또는 대체 식품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식음료 산업 자체가 예전에 식음료 하면은 요 정도까지였었는데 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에그테크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용어가 생소하거든요. 어떤 예. 걸 말하는 건가요? 에그테크는 네. 두 가지예요. 그 네. agriculture 그리고 technology. 네. 저는 영어 말할 때는 눈에 힘이 자꾸 들어가요. 예. 저도 동시에 같이 들어가요. 그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영어만 말할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 그래서 농업 그리고 첨단 기술의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농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재배, 수확 그리고 그런 생산 활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식품 가공 그리고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 기술을 접목을 시키겠다. 네. 그래서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고요. 네.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대응 그리고 인구 증가 그리고 작황이 부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민층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2050년에는요.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해 보면 지금보다 그 이 농산물이 70% 이상은 네. 증가돼야 된다. 곡물 생산이 그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팜 이런 용어도 쓰고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농업용 드론 이런 것들도 활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린 바이오 이런 쪽에서 관심을 두고 이런 기술들을 네. 농업에 접목시켜서 산업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을 바로 에그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식음료 외식 분야에 앞으로의 채용 전망과 좀 취준생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쌤. 예, 네. 일단 실제 푸드테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먹거리 생산부터 선택, 서비스, 배달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생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네. 농업 음식료를 제조하는 그런 분야인데 에그테크 그래서 이제 식탁이 있는 삶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네. 류의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식품 과학이라는 분야에서는 다나그린이라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공 장기 기술을 이용해서 배양육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하고 서비스하는 분야에서는 큐레이션 앱, 식당 이런 데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선택하는 데도 코칭을 하고 있어요. 식신 이런 데서 아니면 다이닝 코드 이런 데서 선택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 서비스에서 페니 다이닝 이런 데들이 있어요. 포잉 이런 데. 네.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바로고, 딩동, 식신 이런 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업별로 보면 대표적인 기업별로 보면 네. 제일 제당으로 보면 플랜테이블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했어요. 식물성 전문 브랜드 네. 이런 걸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개발 대체육 떡갈비도 출시하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또 풀무원 이런 데는 플랜티우드 해서 비건 레스토랑을 오픈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음료 또는 외식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준생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네. 일단 2023년은 2022년에 비해서 살짝 채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저 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좀 확 일어났어요. 네. 네, 그랬다가 다시 주춤한다. 주춤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네. 하면 일단 식음료 외식 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화두를 던졌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제가 이 방송에서 말했던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식음료 부분에서 또는 외식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관심 있는 제품, 서비스를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경쟁 업체들 간에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이걸 비교 분석하는 네. 자료를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 여기에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브랜드나 어떤 제품들이 있는가라는 네. 것을 분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소매유통 산업도 좀 살펴볼 텐데요. 소매유통 산업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B등급 주겠습니다. 여기도.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소비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서 재화, 특히 가전이나 의류 쪽에서
성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재 그 소매 유통 네. 부분을 보면은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성장이나 어떤 이익 아니면 네. 우리의 채용 이런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백화점을 보면 네. 백화점에서는 보복 심리로 인해서 네. 보복 심리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이랬던 그런 그 돈 쓸 곳이 자금들을 필요하다 이거죠. 돈 쓰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네. 싶어. 그래서 좀 평상시에는 못하던 그곳에 좀 거하게 한번 쓰고 싶어. 그러면서 명품들이 잘 팔리고 있었어요. 네. 고급 가전 이런 것들 잘 팔렸는데요. 여전히 올해도 백화점에서 명품, 고가의 소비재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면세점의 의류 쪽은 좀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경쟁 여기가 정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은 물가 인상 그리고 리오프닝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통에 관심 있는 분들은 편의점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세점은 우리의 주요 고객, 큰 손인 네. 중국 사람들. 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비가 그동안은 제한적이었었는데요. 네.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인의 해외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애국 소비 움직임, 자국 제품을 쓰자, 자국에서 쓰자라는 움직임 이것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케팅에 대한 그 투자 비용을 점점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지원하겠어. 그런데 난 마케팅 쪽에 지원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중소업체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대형업체 위주로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 그리고 풀필먼트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책임지는 예전에는 물류에서 풀필먼트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류에서 우리가 입고하는 거 상품 보관, 관리, 어떤 포장, 배송 그리고 반품까지 다 처리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풀필먼트를 썼는데요. 네. 요즘에는 유통 쪽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유통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물류까지도 우리가 건드리겠다. 대표적인 데는 이제 쿠팡 같은 류의 곳이 있죠. 네. 이렇게 대형섭 풀필먼트 역량을 갖춘 곳 그리고 멤버십 혜택, 부가 서비스 이런 역량을 갖춘 그런 상위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렇게 소매유통 산업 영역별로 좀 자세하게 전망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채용 전망과 준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예, 여기는 네. 소매 유통 쪽은요 전반적으로 소폭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수익성 개선은 네. 별로예요. 어. 그렇다면 돈이 많이 남지 않는다면 채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죠. 주춤하겠죠, 또. 주춤하겠죠. 그래서 채용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네, 네. 내외부 환경 변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기업에서 요즘에 채용을 할 때 단순히 나 어떤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런 강점이 있어요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이쪽 산업에 대한 그리고 이쪽 기업에 대한 그 전략, 상황 이런 분석이 이루어져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환경 변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향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매 유통 산업 그리고 내가 지원한 기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현장에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직접 방문을 해라. 네. 직접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해봐라. 그래서 느낌이 어떤지 다른 경쟁업체하고 비교해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비교 분석하는 것을 기업에서 숙제로 내주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면접에서 직접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네. 우리 서비스 사용해봤습니까? 어땠습니까? 불편한 점이 뭡니까? 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경쟁업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아요. 네. 이거 써보지 않고는 직접 방문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소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네. 못할 거예요. 그쵸. 계속 글짓기 할 거예요. 미리미리 해야죠. 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산업군이든 간에 이 비즈니스 분석이 정말 필수인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분석할 때 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예, 자료 제가 순서 정해주겠습니다. 순서 네. 딱 정해줄게요. 예, 일단 우리 취업톡톡
다시 한번 아, 보기. 그것도 중요하죠. 반복해서 10번 보십시오. 제가요, 이거 중요한 그 시작점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떠서 그러니까요. 입에 넣어뒀어요. 먹여주잖아요. 네. 내가 씹어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씹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네. 떠서 먹여줬으니까 아주 소화를 잘 시키도록 잘 씹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 주간에 거쳐서 전해주었던 그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하면서 그 단어가 무엇일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그게 무엇일까를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에서 발간하는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은요, 회사 이름 치면은 그 회사의 분기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다 보려면 어렵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뭐 재무제표 이런 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다 보지 마시고요. 네, 네. 2번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만 2번.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목차에 네. 2번이 있어요. 네.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을 꼭 발간합니다. 네. 그것도 보세요. 그거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나 뉴스들을 보시면 돼요.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네. 뼈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야지 살부터 붙이시면 안 됩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뉴스나 홈페이지예요. 제가 말했던 그 순서대로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일코치계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